아저씨, 이거 유진이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유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는 손이 떨리면서 녹음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야, 유진아 너 진짜 여기 안 어울린다. 서현의 목소리였어요. 왜 그렇게 말해? 나도 똑같은 학생인데.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똑같다고? 네 집이랑 우리 집이 똑같다고 생각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사람은 다 똑같잖아. 사람이 다 똑같다고. 진짜 모르는구나. 준혁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솔직히 말할게. 부모도 없으면서 여기서 뭘 하려고 해? 예림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유진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지 마, 더 보기 싫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내가 여기 있는 거 싫거든 알겠지?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나를 좀 내버려둬. 유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호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버려 두라고? 그럼 전학 가든지.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학교를 떠나야 하는데. 부모가 없는 죄. 서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이여라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동생을 잃은 수사관이 그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며 거대한 음모와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국제학교 학생들의 숨겨진 잔혹함과 그들의 맞선 한 오빠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 현실 고발 드라마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민호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인터넷 범죄 수사팀 사무실은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민호야, 전화. 동료 성진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어딘지 무거웠어요. 지금 급해서요. 나중에 받을게요. 한강국제학교래. 그 순간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유진이 다니는 학교였거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화기를 받는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강유진 학생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오빠예요. 무슨 일이? 죄송하지만 병원으로 급히 와주세요. 유진이가.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은 차가웠어요. 의사가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오빠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안 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안실에서 본 유진의 얼굴은 너무 평화로웠어요.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유진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어요. 유진아, 오빠가 늦어서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흘 후 장례식이 끝나고 민호는 학교에 갔어요. 유진의 짐을 정리하러 가야 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민호를 맞았어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정말 유감입니다. 스트레스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진은 항상 성적이 좋았는데요.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친구들이랑 싸운다거나. 아니요, 전혀요. 유진이는 워낙 조용해서 별 문제 없었어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유진은 조용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유진이 생활하던 기숙사에서는 이미 동생의 짐이 정리되어 종이박스로 민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유진이의 냄새가 남아있을지도 모를 기숙사를 둘러보지도 못하고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이박스에서 유진의 짐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유진아.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민호의 생일이었어요. 화면이 켜지는 순간 민호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메시지함이 끔찍한 말들로 가득했어요.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부모도 없는 주제에 까불지 마. 너 같은 게 어디 감히 우리 학교에 발을 붙여 등등. 사진첩에는 유진의 얼굴을 다른 사람 몸에 붙인 합성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런 미친. 민호의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화면을 밑으로 내리니 유진의 개인정보가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도 있었어요. 집 주소, 전화번호까지 모든 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둘이서만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이요. 그때 12살이었던 유진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오빠, 나도 오빠가 하는 것처럼 나중에 나쁜 사람들 잡을래. 그래. 우리 유진이가 오빠랑 같은 일을 할 거야? 응, 나쁜 놈들 다 혼내주자. 그때 유진의 눈이 얼마나 반짝거렸는지. 그런 유진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민호는 다른 것도 꺼내어 찾아봤어요. 분홍색 일기장. 이건 전에 유진이가 이곳에 일기를 적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들을 펼쳤을 때 민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또 내 사진으로 이상한 거 만들어서 돌렸어. 이번엔 정말 심해.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 오빠한테 말하고 싶지만 오빠, 요즘 너무 바빠 보여.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눈물 때문이었겠죠. 준혁이가 내 전화번호를 게시판에 올렸어.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해. 밤에도 와. 무서워.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빠 미안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워. 밤에도 잠이 안 와. 계속 메시지가 와.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애들 장난이래.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페이지에는 더 절망적인 글이 있었어요. 걔들은 부모님이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를 깔보는 거야. 나는 부모님도 없고 오빠 하나만 의지하고 사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민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동생이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유진아, 왜 오빠한테 말 안 했어? 목소리가 쉬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휴대폰을 다시 보니 가해자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서현, 준혁, 예림, 민수, 제임스. 학교에서 유명한 권력층 집안 아이들이었어요. 메시지들을 쭉 읽어보니 괴롭힘이 시작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같은 학교 아이들이 유진을 깔보기 시작한 건 부모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서현이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고 준혁이는 국회의원, 아들, 예림이는 유명 연예인 딸, 민수는 의사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제임스는 미국 대사관 직원의 아들이었죠.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달랐어요. 부모님을 일찍 잃고 오빠 하나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유진을 이들은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부모도 없는 게 여기서 뭘 배우려고 해. 장학금 받아서 온 주제에 까불지 마. 내가 여기 어울리는 애인 줄 알아? 민호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일반적인 수사로는 안 돼. 이런 놈들은 돈으로 다 해결할 거야.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특수부대에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일했던 시절, 지금까지 인터넷 범죄 수사팀에서 쌓은 모든 경험들. 내 방식으로 하겠어. 유진아, 오빠가 꼭 복수해 줄게. 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슬픔이 복수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화면에 있는 가해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바라보며 민호는 다짐했어요. 이 놈들이 유진에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법이 못하는 정의를 직접 실현하겠다고. 기다려. 너희가 우리 유진이한테 한 짓 똑똑히 기억할게. 민호는 일기장과 휴대폰을 품에 안고 방을 나섰어요.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호는 강남경찰서에 있었어요. 한강국제학교가 강남 관할이라
이쪽 형사과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담당 형사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답답함만 커져갔어요. 형사님, 제 동생 사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담당 형사는 서류를 대충 넘기며 말했어요. 단순 자살로 보이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민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사람은 유진의 휴대폰에 있던 그 끔찍한 메시지들을 본 걸까요? 그런데 괴롭힘 증거들이 있어요. 합성 사진, 협박 메시지. 아, 그거 말씀이군요. 요즘 애들끼리 그런 거 흔하죠.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장난이라고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장난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형사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일은 다 했어요. 할 일을 다 했다고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민호는 학교를 찾아갔어요. 교장실에서 만난 교장은 처음부터 방어적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학교 평판에 좋지 않잖아요. 학부모들도 걱정하시고. 민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학생이 죽었는데 학교 평판을 걱정한다고요? 그럼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때 교장의 책상 위 전화가 울렸어요. 교장은 전화를 받더니 얼굴색이 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교장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게 분명했어요. 민호는 학교를 나서며 이를 갈았어요. 며칠 후 민호의 상관인 김 과장이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야, 너 얘기 들었다. 많이 힘들지? 네, 동생 일로. 그런데 말이야. 수사관이 개인 감정 개입하면 안 되지. 김 과장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단순 자살 아냐? 마음 아픈 건 이해하지만 더 이상 파헤치지 말고 정리해. 민호는 깨달았어요. 여기까지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요. 과장님, 그런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 알겠지? 그날 밤 민호는 결심했어요. 공식적인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민호는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혼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유진의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대부분 입을 닫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요.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학교 주변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개인 자격으로는 열람이 어려웠거든요. 몇 군데 상점 사장님들께 사정해서 겨우 몇 개만 볼 수 있었는데 별다른 단서는 없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컴퓨터 기술로 유진의 계정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미 지운 메시지들이 많아서 복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혼자 뛰어다녔지만 별 성과가 없었어요. 답답함만 쌓여갔어요. 그러던 중 유진과 같은 반이었던 박지은이라는 학생을 만났어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지은이는 계속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했어요. 지은아, 우리 유진이와 친했다고 들었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유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본 적 있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지은이의 눈빛을 보면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한참 후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어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민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매일 울면서 학교에 왔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도 많았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무서워했거든요. 무서워했다고? 서연이네 무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도와드릴게요.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지은이 덕분에 민호는 학교 내부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가해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중심인물인지,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가해자들의 정체도 조금씩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은이가 알려준 정보와 민호가 따로 조사한 내용을 합쳐보니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서현, 학교에서 소문으로 유명한 아이였어요. 서현이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어요. 지은이의 말이었어요. 예쁘고 돈도 많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런 서연이가 왜 유진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들은 얘기로는 서연이가 자기보다 더 예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못 견뎌 한대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학기 초부터 유진이가 남자애들한테도 관심받고 하니까 질투한 거 아닐까요? 최준혁에 대해서도 지은이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서연이 남자친구고요. 민호가 따로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겉과 속이 다른 아이 같았어요. 준혁이는 정말 무서운 애예요. 웃으면서 나쁜 짓을 해요. 지은이가 몸을 떨며 말했어요. 예림은 서연의 절친이었어요. 예림이 부모님이 유명한 의사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해요. 마치 부하 같다는 게 지은이의 설명이었어요. 민수는 컴퓨터를 정말 잘해요. 그런데 그 실력을 나쁜 일에만 쓰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괴롭힌 건 모두 이 아이가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임스는 외국인 학생이었어요. 제임스는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 아들이라고 해요. 한국어도 잘하는데 좀 거만한 것 같아요. 5명 모두 공통점이 있었어요.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고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즐겼어요. 그리고 유진의 인기를 질투했어요. 민호는 가해자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었어요. 이서현, 최준혁, 한예림, 오민수, 제임스. 이 5명이 유진을 주둠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이었어요. 기다려. 너희들이 우리 유진이한테 한 짓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돌려줄 테니까.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복수할 상대가 명확해졌어요.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갚아줄 거예요. 민호는 한강국제학교에 들어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아무리 조사해봐야 한계가 있었거든요. 김 과장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료 성진이는 달랐어요. 형, 혼자 뭐 하려고 하지? 성진이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형, 나도 동생 있어. 형 마음 충분히 알아. 성진이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어요. 휴가 내고 개인적으로 뭔가 한다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민호는 휴가를 내고 개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마침 학교 보안관리 업체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호는 군 복무 시절 보안 업무 경력을 내세워 지원했어요.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신원 확인도 간단했고 다행히 합격했어요. 지은이의 도움도 컸어요. 학교 내부 상황을 미리 알려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가해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언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관찰해보니 가해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학생들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뭔가 달랐어요.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유진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모두 가해자들보다 집안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민호는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컴퓨터실 보안 점검을 하던 중이었어요.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컴퓨터가 꺼지지 않고 그대로 켜져 있었어요. 화면을 확인해 보니 누군가 로그아웃을 깜빡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메신저 대화창을 보는 순간 민호는 숨이 막혔어요. 대화방 이름이 찐찐클럽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였어요.
유진이 일은 잘 넘어간 거지? 그래도 각별히 조심하는 게 좋겠어.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어차피 우리 못 건드려. 난 솔직히 좀 쫄려. 우리가 유진이한테 한 일 밝혀지면 어떡해. 난 벌써 다 잊었어. 다음엔 누구를 괴롭힐까 생각 중.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찍어뒀어요. 며칠 후 민호는 가해자들을 직접 관찰할 기회가 생겼어요. 복도 모서리에서 장비 설치를 하는 척하면서 이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거든요. 서현을 처음 본 순간 민호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지 말이에요. 정말 예뻤거든요. 옷차림도 세련됐고 웃는 모습도 우아했어요. 어제 그 애 또 혼자 밥 먹더라. 친구 만들 생각은 아예 안 하나 봐. 서현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준혁은 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가끔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었어요. 한 후배가 복도에서 실수로 부딪혔을 때였어요. 야, 조심해서 다녀. 겉으로는 평범한 말 같았지만 목소리 톤이 위협적이었어요. 후배는 무서워서 급하게 사라졌어요. 제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네. 준혁이 친구들에게 중얼거리는 걸 민호가 들었어요. 예림은 조금 달랐어요. 가끔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예림과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우리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 그래도 예림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민수는 컴퓨터실에서 자주 봤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 같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어요. 내가 만든 거 봤지? 진짜 실제 같지 않아? 뭔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목소리였어요. 제임스는 가장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가끔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좀 예민한 것 같아. 겉으로는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 같았지만 어딘지 깔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어요. 지은이가 민호에게 전해준 것 때문이었어요. 며칠 전 지은이가 민호를 몰래 찾아왔었어요. 아저씨, 이거 유진이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유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는 손이 떨리면서 녹음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야, 유진아, 너 진짜 여기 안 어울린다. 서현의 목소리였어요. 왜 그렇게 말해? 나도 똑같은 학생인데. 유진의 떨리는 목소가 들렸어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똑같다고? 내 집이랑 우리 집이 똑같다고 생각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사람은 다 똑같잖아. 사람이 다 똑같다고. 진짜 모르는구나. 준혁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솔직히 말할게. 부모도 없으면서 여기서 뭘 하려고 해? 예림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유진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지 마. 더 보기 싫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내가 여기 있는 거 싫거든. 알겠지?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나를 좀 내버려둬. 유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호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버려 두라고? 그럼 전학 가든지.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학교를 떠나야 하는데. 부모가 없는 죄. 서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들이 유진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유진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거든요. 민호는 녹음 파일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채팅방 대화, 합성 사진 원본 파일들,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이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이제 준비가 끝났어. 유진아, 오빠가 꼭 복수해 줄게. 민호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가해자들이 유진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거라고 말이에요. 민호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메신저 대화 내용, 합성 사진들, 유진의 녹음 파일까지.
이제 반격할 때가 왔어요. 먼저 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몇 개 언론사에도 제보했어요. 특히 교육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했어요. 며칠 후 첫 기사가 나왔어요. 한강국제학교 집단 괴롭힘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하지만 민호가 예상하지 못한 반격도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민호를 향한 공격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출근하니 김 과장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민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과장실에 들어가니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은 내무감사관이야. 네 일로 나왔어. 민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감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인적인 일에 경찰 신분을 이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인 일에 사용했다고요. 민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완전히 뒤바뀐 얘기였거든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 민호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괴롭힘 피해자 오빠, 과거 특수부대 출신. 폭력성 우려. 기사 내용은 엉터리였어요. 민호가 특수부대에서 위험한 일을 했다거나 성격이 난폭하다거나 하는 거짓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민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민호의 과거를 조사해서 왜곡해서 퍼뜨린 거였어요. 성진이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형, 이거 사립탐정이 한 일 같아. 돈 많은 집에서 고용한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 민호의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민호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더 직접적인 협박이 왔어요. 민호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민호 씨죠? 누구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번 일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만두지 않으면 더 큰일 당할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민호 혼자만 싸우는 건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 안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지은이는 용기를 냈어요. 유진과 친했던 다른 친구들을 모아서 진실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유진이가 너무 억울해. 지은이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한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유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은이와 친구들은 SNS를 통해 유진의 진짜 모습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얼마나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였는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하나씩 올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피해 학생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한 학생이 먼저 나섰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서연이네가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놀렸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학생도 나왔어요. 준혁이가 저한테 내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고 비웃었어요.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유진만 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학부모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평범한 집안의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 아이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이네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호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해자 부모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민호에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강민호 씨, 만나서 얘기 좀 하시죠. 누구시죠? 서현이 아버지입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호텔 카페에서 만났는데 서현의 아버지는 정말 큰 기업가 같은 인상이었어요. 이번 일 서로 손해볼 게 없지 않겠어요? 서현의 아버지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용히 넘어가시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으로요. 민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속 싸우면 당신만 손해예요. 제 동생이 죽었는데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서현의 아버지는 끝까지 차가웠어요. 마치 사업 거래를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계속 싸우면 정말 힘들 것 같았어요. 직장도 잃을 수 있고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유진의 방에서 정리하다가 놓친 일기장 한 권을 더 발견했어요. 맨 뒷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는 순간 민호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오빠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을 하잖아. 그런 오빠가 있어서 자랑스러워. 오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언젠가는 오빠를 도와서 정의로운 일을 할 거야. 유진이 민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진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도요. 민호는 마음을 굳혔어요. 돈으로 해결하거나 협박에 굴복할 수 없었어요. 유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오빠답게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유진아, 오빠가 정의롭게 해결할게. 네가 원하던 그런 사람이 될게. 민호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위험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유진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유진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이에요. 민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유진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공식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민호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6개월 동안 치밀한 수사가 진행됐어요. 마침내 검찰에서 가해자들을 기소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어요. 그때서야 민호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어요. 지은이도 용기를 내어 함께 참석했어요. 기자회견 당일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 강유진의 오빠 강민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오늘 검찰에서 발표한 사건 내용이 제 동생이 겪었던 현실입니다. 민호는 검찰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가해자들이 어떻게 유진을 괴롭혔는지, 유진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은이도 옆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유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반응은 뜨거웠어요. 전국 많은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인터넷에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가해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거론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민호가 발견한 메신저 대화와 유진의 녹음 파일도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다행히 민호가 보안 업무 중에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서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우선 형사처벌부터였어요. 검찰에서 가해자들을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미성년자라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안이 워낙 심각해서 엄중하게 다뤄졌어요. 법정에서 본 가해자들은 예전과 달랐어요.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현은 법정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준혁은 변호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던 그 오만함은 사라졌어요. 예림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해자 중에서는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기술을 악용한 것을 후회하는 듯 했어요. 제임스는 계속 변명만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판사는 엄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입니다. 결국 가해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미성년자라서 실형은 피했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보호관찰을 받게 됐어요. 학교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5명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다른 학교로의 전학도 쉽지 않을 정도로요. 가해자들의 가족들도 점차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서현의 아버지는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좁아졌어요. 준혁의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됐어요. 예림의 부모는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회적 시선이 따가웠어요. 비록 가해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민사소송에서도 민호가 승소했어요. 가해자들은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부에서는 사이버 괴롭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폭력 신고 시스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어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민호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호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경찰청에서 사이버 괴롭힘 전담 수사팀을 새로 만들면서 민호에게 팀장을 맡아달라고 한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당신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 간부가 말했어요. 사이버 괴롭힘 척결에 앞장서 주십시오. 민호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유진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새로운 팀에서 민호는 기술로 괴롭히는 자들을 기술로 막는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가해자들의 수법을 연구해서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민호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교육 활동이었어요. 전담팀에서는 전국 학교를 돌며 사이버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지은이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보안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유진이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지은이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유진이가 못다 한 일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민호는 지은이를 후원하기로 했어요. 장학금도 지원하고 방학 때는 수사팀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줬어요. 민호와 지은이는 교육 활동을 함께 하게 됐어요. 학생들에게 실제 사례를 들려주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키보드 뒤에 숨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민호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진짜 용기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한강국제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뜻을 모아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상담센터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상담실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발전했어요. 학교에서는 매년 유진이 죽은 날을 유진이 날로 정해서 학교 폭력 추방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었어요. 그날에는 모든 학생들이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민호는 상담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했어요. 이제 유진이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혼자 울지 않게 하겠다. 민호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조금씩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이버 괴롭힘 신고 건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예방 교육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괴롭힘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가해자였던 예림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한 일을 부정하려 했지만 점차 진실과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상담사가 되어서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아이들을 막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한 일을 평생 후회할 거예요. 예림이가 민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으로라도 속죄하고 싶어요. 유진의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모두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남을 괴롭히지 않고 따뜻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고 있었어요. 그중 몇몇은 교육이나 상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느 조용한 오후,
민호는 유진의 묘소를 찾았어요. 묘비에는 유진의 환한 웃음 사진이 있었어요. 유진아, 오빠가 왔어? 민호는 묘비 앞에 앉았어요. 요즘 많은 게 바뀌었어. 너 같은 일 당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어.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지은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 민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민호는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가 약속할게.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고.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유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진의 뜻을 이어갈 거라는 다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서 유진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석양빛에 비친 유진의 웃음이 더욱 환했어요. 유진아, 고맙다. 오빠에게 싸울 이유를 줘서. 작은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갔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이 많았지만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작은 촛불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유진이 남긴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큰 빛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거예요. 인생열하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